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농식품 소비 트렌드이기는 한데 주로 채소하고 과일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선지가 최근에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비자의 채소류 구매 특성입니다. 이 채소류 구매 특성하고 이제 과일류 구매 특성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계부 조사에 기반한 결과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류 구매 특성을 우선 보면 우선 구매 경험률을 한번 좀 보면요. 과채류하고 역광채류 그리고 조미채소류는 대부분 가구에서 이제 구매 경험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서류하고 근채류하고 나물류가 구매 경험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류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각 이제 부류별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채류인데요. 과채류는 이제 토마토, 딸기, 수박, 오이, 참외, 메론 등이 이제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채류 같은 경우는 가구당 평균 구매 금액은 좀 올라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금액이 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기반하느냐라고 보면요. 구매가구의 평균 구매 빈도보다는 회당 구매 금액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과체류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평균 구매 단가가 좀 상승한 영향에 지금 기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근체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체류는 이제 우리 제주도 쪽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무나 당근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체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평균 구매액이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근체류 같은 경우는 구매 감소 금액이 이제 쭉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을 보면 구매 금액보다는 빈도 쪽의 영향이 좀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근체류는 2017년 이후에 해당 구매 금액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평균 구매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을 기준으로 근체류 구매 금액 중에서 가구 내에서 소비된 금액을 저희가 한번 환산해 보면 한 8,4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나물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물류도 전반적으로 이제 가구당 평균 구매액이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매 빈도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구매 금액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나물류의 평균 구매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자주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최근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나물류를 활용한 이제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리 방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나물류에 대해서는 이제 레시피라든가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제한해서 판매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나물류 가구에서의 구매를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입 금액, 가구당 평균 구입 금액은 이제 상승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감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구입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고구마가 구입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류라고 포함을 했지만 감자하고 고구마가 이제 합쳐져서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구마는 많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감자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구매 빈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회 구매액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당 평균 구입액이 이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감자보다는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자 단위로 구입해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고구마를 삶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이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저장 기간을 얼마나 늘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소비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고구마를 선택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엽경체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엽경체류는 이제 배추하고 시금치, 상추, 양배추, 쌈체류 등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엽경체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빈도를 봐도 쭉 감소를 하다가 2020년도 들어와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외식업체나 가공업체에서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은 엽경체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식이나 아니면 외식업체 같은 데서 사용하던 이 엽경체류가 오히려 가정에서 소비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이 엽경체류가 이 지금 현재 가구당 구매 금액이 이제 반등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아마 감소 추세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엽경체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식자재나 가공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채소류이다 보니까 산지에서 생산을 할 때도 가정 내에서의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가공이나 외식용 소비를 겨냥한 엽경체류의 생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조미채소류입니다. 조미채소류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추, 마늘, 부추, 생강, 양파, 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00년도 들어와서 2020년도 들어와서 쭉 감소하다 구매 금액이 2020년도에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반등하는 양상의 상당 부분은 구매 빈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엽경체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까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용이하게 유지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미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요리를 잘 안 하거나 요리 방법을 최근 들어서 젊은 분들은 이제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조미채소류 같은 거는 이제 다듬거나 하는 이런 부수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서 소위 말해서 편리성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소비 감소를 좀 더 증가로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전처리, 뭐 박피를 해준다거나 이런 간단한 단순한 이제 가공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좀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채소류를 이제 전체 가구 내에서 이제 구매하는 비중을 한번 구매액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과채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조미채소류, 엽경체류 이런 순서로 이제 가구 내 구입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과채류하고 소류의 비중은 좀 전체적인 구입 금액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엽경채소류나 근채류, 조미채소류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부류별로 저희가 구매 금액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같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과채류가 사실은 채소류 중에서 가장 높은 구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과채류의 구매 비중이 높은 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사실은 채소의 소비가 가장 적은데 그 젊은 층들은 이제 과채류 쪽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소비가 좀 감소하는 엽경채소나 조미채소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구매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엽경채류, 조미채소류라고 하는 부분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좀 감소하는 경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 이제 실제로 과일류의 구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봤더니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과체류 구매가 좀 많고 60대 이상은 근체류 조미채소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0대 이하는 과체류 이외의 구매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반대로 50대 이상은 과체류 이외의 구입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낸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채소류의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구매 차이가 명확하게 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를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제 구입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구입처를 한번 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체인 슈퍼마켓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대형마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대형마트의 비중이 늘어났던 것들이 정체 영향이 있고 오히려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슈퍼마켓에서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동일하죠. 동네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채소나 과일류를 살 수 있다는 특징에서 본다면 체인 슈퍼나 개인 슈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래시장에서 주로 전통시장 쪽은 이제 감소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온라인 거래가 원래 추세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였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이 상당히 이제 폭증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마켓 구매가 특히 높은데 서류는 온라인 구매가 두드러진 이런 특징들을 보여요. 특히 서류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매 경로별로 보면요. 상당히 이거는 좀 재밌는 현상인데요. 지금까지 온라인 거래에서 특정 품목이 10% 이상 넘어가는 품목들이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서류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과체류도 온라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온라인 거래가 채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규격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채소가 온라인 거래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과일보다 채소류 쪽에 온라인 구매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에 채소 과일을 할 것 없이 온라인 구매는 이제 계속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연령대는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 구매하면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핸드폰을 잘 다루는 이런 젊은층들이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층의 구매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컴퓨터에 지금 익숙하지 않은 또 기계를 잘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50대 이하의 장년층, 중장년층의 증가폭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시기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50대, 60대들이 온라인 구매를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자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구매라는 걸 경험해 봤고 막상 구매해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온라인 구매는 젊은 층을 포함해서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 그리고 또 온라인 구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거리들을 요번에 경험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이 온라인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에도 온라인 거래가 한 단계 점프를 했었는데 그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온라인 거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 폭증했던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들을 보였는데 아마 코로나 이 사태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폭증했던 온라인 거래는 향후에도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류의 그 구매 특성들을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외식은 줄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외부화가 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외식이 많이 줄고 이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이 많았는데 가정 내에서의 조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정 내의 조리가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가정 내의 조리가 모든 조리 과정을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리 과정의 일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반조리, 완전조리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 소비자하고 손질된 식재료를 구입 조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 소비자가 거의 한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원재료를 사다가 다듬어서 이런 요리를 하는 소비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채소 생산보다는 생산 이후에 수확 후 가공, 또 아니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확 후 가공업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채소 생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를 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보면 그 생으로 드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국이나 찌개로 먹는 소비자들이 많긴 하지만 샐러드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가정에서 채소를 가장 먹기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 조리 안 하고 신선 상태로 먹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한 60%에 육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선도를 더 중시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신선도 문제는 중시해 왔지만 점점 더 신선도의 문제가 더 중시될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채소를 주로 구매하는 빈도들을 보면 주 2, 3회에서 주 1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소 3, 4일 정도는 가정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정도의 포장 용량, 그리고 이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선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주로 삽니까?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을 삽니까? 라고 물으면 한 반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지금 양분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낱개로 판매되는 것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필요한 양만 구매하겠다고 하는 소비자가 이 이유를 꼽았고요. 포장되어 있는 것을 주로 구입한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서 포장된 것을 구매한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낱개 판매 벌크용으로 나갈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 출하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자들의 과일류의 구매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비자들은 과일 하면 건강, 그리고 맛, 이 두 가지에 주로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소구할 때도 건강이 좋습니다, 이거를 소구를 하든지, 아니면 맛이 좋습니다, 이걸 갖고 소구를 하든지, 두 가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맨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과일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당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당도를 싫어하고요.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당도를 선호하는 이런 양극화된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일하면 무조건 달아야지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대중적으로 사과, 복숭아, 딸기고요. 감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 5번째 정도에 지금 링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과일을 주로 구매하는 시기도 채소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 한 1, 2회 정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과일을 구매하는 양 정도도 한 3,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의 포장을 선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는 주기는 소비자는 거의 매일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 과일 소비는 식후에 먹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먹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반반 정도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과일의 소비가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일 소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과일 한 300에서 400g 정도고요. 주로 이제 간식으로 많이 소비하고 식사 이후에 조식, 중식, 석식 이후에 이제 소비를 하는 부분, 이렇게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과일은 전통적으로 생과일로 섭취를 대부분 하고요. 가공품은 가공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을 소비하는 주기도 45.2%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가공을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비 기간을 좀 더 연장하거나 유통 기간을 좀 연장하는 부분은 이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소비 자체의 수요 국산을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그렇게 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구매하는 구매액 지수를 보면 과일 구매액 지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구매 횟수는 이제 감소하고 있고 구매액 자체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일이 좀 더 고급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연간 소비자들이 죄송합니다. 과일 연간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구매액 변화를 한번 보면 재밌는 현상이 사과는 이제 감소하다 늘어나고 배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꾸준히 줄고 있고요. 다시 이제 반등하는 것은 이제 포도가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감귤도 꾸준히 줄고 있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망감류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귤 같은 경우는 타이백 재배라든가 아니면 망감류를 통해서 좀 더 당도가 높은 또 품위가 높은 이런 고단가 감귤류 쪽으로 좀 생산을 좀 집중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놓고 보면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과일류가 소비 물가지수는 오히려 2000년도 들어서 늘어난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과일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집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과일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과일도 상대적으로 좀 고단가를 형성한 영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주요 과일의 소매 가격 변화를 보면 포도가 상당히 소매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샤인마스켓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일 구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제 40대 이하의 과일 구매액은 전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에서는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이하는 이제 딸기나 블루베리, 체리 등과 같이 당도가 높은 과일을 좀 선호합니다. 반면 사과배, 복숭아, 단감 같이 좀 깎아 먹어야 하는 이런 과일들은 구매액이 많이 줄어드는 양상들이 보이고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과배 껍질 깔 줄 모르는 젊은 소비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감귤같이 먹기 편한 과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과일 종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을 보면 30대하고 좀 달리 사과배, 복숭아 이런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이 많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젊은 층이나 아니면 고령층이나 추세는 좀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일류를 이제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보면 아까 채소류하고 비슷합니다. 슈퍼마켓의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가 이제 상당히 최근 들어와서 이제 구매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과일들을 보면요. 뭐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감귤의 온라인 구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렌지도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과가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감귤류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는 거 하는 것을 중요한 판매처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과일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죠. 가격도 있고 맛도 있고 신선도도 있고 뭐 있는데 소비자들은 가격을 되게 중시합니다. 근데 만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외관이나 모양 쪽, 색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좀 최소화하고
맛 중심으로 농사를 져서 맛있는 과일이지만 사실은 가격은 리저너블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시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기능성, 맛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과일을 소비를 잘 못합니까?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많은 양 섭취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과일을 특히 이제 온라인 구매하고 그럴 때 상자 단위로 많이 파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소량화 시켜 나가는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과일도 한 품목만 가지고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품목을 가지고 온라인 거래를 하는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주산지가 많이 진행된 과일의 산지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보다는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먹을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가까지 늘어나면서 품목이 상당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소가요. 당도 표시하고요. 품종별 차이를 소비자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많이 늘릴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도 표시가 아마 가장 효과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철 과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면 소비자들이 좀 더 과일을 좀 더 구매할 의사가 높아진다. 이런 응답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희망하는 과일들 보면 껍질 까기 쉬운 거, 건강이나 미용에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도 잘 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걸 한번 보면 건강을 위해서 달지 않은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요,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분들이 안 단 것을 선호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고당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족에 당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 단 것을 좋아하고요. 당뇨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별로 특성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대응 방안입니다. 식의 외버가 점점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조류의 외버가 많이 진행되는 게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정 소비용 채소 과일 이외에도 가공 외식업체용 채소 과일에 대한 공급 능력을 좀 확보하는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외식용 채소나 과일 공급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생산 체계, 그 다음에 전용 품종들을 좀 활용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채소 과일 품목 선호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령대별로 마케팅 전략을 좀 다시 달리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기능 정보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제한형 판매가 소비 활성화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젊은 소비자들이 요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스류나 이런 가공업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먹는 방법이나 아니면 채소를 판매할 때 해당 소스를 옆에다 같이 놓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이 소스를 가지고 볶아 먹으면 좋습니다, 무쳐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의 제한형 판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채소나 과일을 고르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는 주로 시각적인 요소에 주로 의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어필할 것인가, 맛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